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핫해지고 있는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금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금 ETF를 엄청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이슈에 대해서 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의 진실, 그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보는 방법,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걸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어쩔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좋고 어쩔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 한 강의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쭉 제가 매번 이렇게 금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가르쳐 드릴 게 있으면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리고 투자랑 그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이런 뉴스들 해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많은 이런 정보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제 금값이 4,300달러를 돌파했었죠. 했다가 지금 살짝 눌렸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국내에서는요, 지금 실버바는 이제 거의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이 났고요. 그다음에 골드바도 거의 뭐 품귀입니다. 저도 이거 골드바랑 실버바랑 지금 구매하려고 주문을 넣어놔도 한두 달 걸린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실버바는 한 달 정도.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구매를 눌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이 중요하잖아요. 왜냐,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뭐 이게 국내에서는 금값이 높은데 국제 금 시세는 낮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리고 관심이 많은데, 이게 뭐 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비트코인 이런 데도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과 그다음에 해외 비트코인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국내 KRX 금 현물, 그러니까 국내 금 가격이랑 국제 금 가격 시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김치프리미엄닷컴이라고 이게 좋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 얘기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김치프리미엄닷컴이라고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김치 프리미엄, 이 김프의 가격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금 가격 이렇게 해서 국내 금 시세, KRX 금 시세예요. 이게 지금 그램당 22만 2천 원이거든요. 근데 국제 금 시세 이거는 5,662원 이렇게 해서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국제 금 시세를 이렇게 보고 환율로 또 따져서 환율 1달러당 1,400, 요즘 뭐 환율이 뭐 이상이 많다. 환율이 뭐 LA에서는 2,100원이다. 이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율 얘기 해드리면서도 우리나라 경제랑 뭐 환율이랑 걱정이 되시면 금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 김치 프리미엄, 그다음에 괴리율이 13.46%, 이게 업데이트된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날짜대로 보면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한 13%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근래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18%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김치 프리미엄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여기도 나오죠. 여기 한번 차트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뭐 5%였다, 뭐 6%였다 이렇게 쭉 보이시죠?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3%였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때 지금 뭐 10월 9일 날 이때 보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1.27 뭐 이렇게까지 낮아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등락이 있으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등락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김프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보고 싶다 하시면은 금프리미엄닷컴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가격도 볼 수가 있고 김프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은도 볼 수가 있어요. 은 프리미엄, 은 김치 프리미엄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은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램당 은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제 은 시세가 그램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온스당 트라이온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또 그램당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환율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은의 김프는 얼마냐, 10%나 된다. 그런데 그 김프가 잘 안 빠지죠. 은은 뭐 거의 뭐 15 평균 한 10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네요. 거의 뭐 20% 넘네요. 지금 은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은 이렇게
높다. 왜냐하면은요, 은은 진짜 요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은에 대한 수요는 진짜 우리가 예전에 은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아니 뭐 금보다 오히려 선호되지 않았었잖아요. 귀금속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지금 은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그런지 갑자기 이 투자 수요가 몰리니까, 실버바에 대한 수요가 몰리니까 거의 뭐 국내에서 실버바가 많이 동났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파는 데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존 버나드가 또 쿠팡 링크 올려드리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잘 검색하셔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쿠팡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 번씩 보셔서 검색을 하셔서 실버바가 뜨면은 그때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골드바를 사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또 은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은은 이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시세 조회 여기 지금 여기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금 시세랑 은 시세랑 이런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은 비율, 이게 역대 금은 비율 차트인데요. 이렇게 금은 비율을 봐야 돼요. 이게 뭐냐, 금을 은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 가격이 이렇게 강도가 세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는 국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원래 한 12대 1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11대 1입니다. 금은비가 이게 더 내려가려고 하면 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은 가격 뭐 어떤 분들은 지금 한 52달러, 51달러인데 100달러는 물론 가겠다. 그다음에 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은의 상승의 가능성은 많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이랑 이런 거 시세, 금은 비율 차트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차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수익률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금 분기당 수익률 있잖아요. 여기 지금 2010년부터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1980년대부터 이렇게 금 수익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와, 분기별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은도 볼 수가 있네요. 은도 이렇게 분기별 수익률을, 이걸 데이터를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얼마 올랐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월간 수익률 있잖아요. 월간 수익률도 이렇게 금이 나와 있고 은도 월간 수익률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분기별 수익률, 월간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요즘 진짜 금이 진짜 잘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사이트 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그만큼 등락이 크니까, 이 국제 시세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금 투자하는 사람, 기밀이에요. 죄송합니다.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 번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소규모 국내 시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 시장은 본질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소규모 시장이다. 그러니까 금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광이 있어서 금을 캐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골드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수입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KLX 금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이 1월에 kg, 그 다음에 9월에 801kg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연일 1400kg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작은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 지금 기축통화에 이 과도기가 점점 오고 있고, 기존의 달러 패권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우리 원화에 대한 이런 불신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금 수요가 진짜 이렇게, 실물 금 수요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투자자의 공격적 성향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이 몰빵 투자 성향이 김치 프리미엄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에이스 KLX 금연물 ETF, 그 다음에 타이거 KLX 금연물 ETF에는 최근 한 달간 각각 3,257억, 그 다음에 291억 원 이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금에 대한 확신이 서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환율의 불안정성.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적 문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30원 이걸 넘나들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1,500원이다 2,100원이다 1,730원이다 막 서로의 막 논리를 다 피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한국 원화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반영한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이러한
환율 불안정성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거 많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이거랑 에이스 KRX 금연물은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요. 코덱스 금 액티브랑 솔 국제 금 ETF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 장기로 분할 매수 들어간다고 하면요 김프 있는 걸로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이 김프가 붙은 게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역시나 현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주식이 아니라 금은 현물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현물 기반으로 있는 KRX 금연물 ETF, 타이거나 에이스 이 둘 중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거가 보수가 조금 낮습니다, 에이스보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현물 ETF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스, KRX 금연물 ETF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순자산 증가액도 코덱스 200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2위를 했고, 그 다음에 순자산 현황도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에이스 KRX 금연물이 2조 7,500, 그 다음에 타이거 KRX도 얼마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한 6개월 됐나? 몇 개월 안 됐는데 지금 거의 7,100억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1조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덱스, 타이거 골드 선물은 예전부터 올라와 있었고, 금 액티브랑 솔 국제금 이렇게 아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제가 5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거의 다 현물도 투자하고 ETF도 투자하고 KRX 금 계좌도 투자하고 거의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뭐가 유리한지, 어떤 점이 유리한지 이런 거를 그 누구보다 그래도 생생하게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쉽고 그 다음에 진실성 있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KRX 금 시장입니다. 이게 가장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금 현물을 모으지 않고 그냥 시세 차익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현물 거래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KRX 금 시장, 이게 각 증권사마다 이 계좌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열어서 주식처럼 CTS로 MTS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최대 장점이 뭐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제는 비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거래 방식은 증권 계좌로 주식처럼 1g 단위 실시간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시간은 좀 잘못된 거 시간은 조금 맞네요. 시간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수료도 지금 보시면은 0.2에서 0.3으로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실물 인출이 가능합니다. 100g 이상 시에는 실물 인출이 가능한데요. 이건 근데 부가세는 별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0%가 내야 되죠. 실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10% 부가세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KRX 금시장이 여러분들 주식처럼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니까 매매 차익을 단순히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드뱅킹이 있는데요. 이 골드뱅킹은 최소 투자 0.01g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 세금도 다 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매도시 1%씩 내고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금연물 ETF, 아까 말씀드렸죠. 에이스, 타이거, KRX 금연물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배당 소득세를 0.4%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에서 IRP, 연금저축 이런 계좌에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 낸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절세하시고 여기에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배당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낮춰지고 면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절세 계좌에 저는 금연물 ETF 이거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 계좌에 투자하는 거는 좀 비추해요. 왜냐? 배당 소득세 4%를 내야 되니까 일반 계좌에는 비추고요. 이 절세 계좌에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금 비중 모아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투자하셨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 ETF, 해외 상장한 금 ETF 있잖아요. GLD랑 그다음에 은은 지금 SLB가 있어요. SLB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투자를 하면은요 김치 프리미엄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 해지도 선택 가능한데 환 해지는 굳이 할 필요 없고 환 노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빼시고, 이거는 아닌데 잘못 말했고, 해외 상장한 금 ETF를 보면은요 중요한 거는요 양도소득세가 10%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하니까 내가 미국 주식을 딱히 따로 안 하고 해외 주식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한다면은요 짧게 들어가서 수익을 250만 원 이상 안 내면 되죠. 이 이하로 내서 이렇게 1년에 이 정도 하겠다 하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를 해서 그냥 250만 원 내외로 수익을 내서 가져오셔도 괜찮다. 금에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해외 상장 ETF는 굳이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 하신다고 하면 내가 절세 계좌에 다 채워놨다. 금연물 ETF 다 채워놨고 굳이 한다고 하면은 해외 금도 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거면은 KRX 금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왜 투자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은방이나 아니면 한국조폐공사나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도 금을 발행하잖아요. 한국금거래소나 뭐 이런 데서 물리적으로 골드바나 이 실버바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당이나 아니면은 그램당 킬로그램당 이렇게 파는데요. 일단은 이런 실물을 사려고 하면요 부가세 10%가 들어갑니다. 이 부가세 10% 들어가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공인비 수수료는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차치하고요. 손익분기점이 단점은 뭐 금값이 30에서 40% 상승해야 본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장점은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안정감이 있다. 저도 이거 있잖아요. 실버바 이거 직접 갖고 있으니까 뭔가 보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진짜 투자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가치가 계속 오르는 거나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되고 관상용으로도 좋긴 좋습니다. 안정감을 주고. 하지만 보관이랑 도난 위험이 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지금 상황이죠. 이 골드바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6월 13일 날 이 실버바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버바가요. 지금 얼마냐면요. 204만 원에 샀는데 432만 원에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204만 원 한국금거래소에서 샀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미 수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은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골드바도 예전에도 샀었고 예전에 이거 산 게 아마 69만 원인가 70만 원대 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13일 날 또 샀습니다. 또 샀는데요. 이게 상품 지연 준비가 지연되면서 아마 24일 날 배송이 시작된다고 전화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90만 8,700원에 지금 10월 13일 날 샀잖아요. 네, 지금 가격 보니까요. 9만 원, 1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 쿠팡에서 샀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서 실물 가격이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물이 그만큼 한국에도 부족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실물은이랑 실물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ETF는 잘 팔리고 있어서 뭔가 좀 아이러니한 거죠. 실물이 진짜 중요한 건데 왜 ETF가 더 많이 팔릴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 버나드는 왜 실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계속 말하냐. 결론은 뭐냐면 세계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실물금이지 ETF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이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걸 모으냐? 실물금을 모읍니다. 그냥 애써 금고를 진짜 부랴부랴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도 실물금을 모아요. 여러분들 종이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실물금을 모은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중앙은행들이 알고 있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존 버나드도 이걸 투자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투자해 보니까요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나 뭐 이런 데가 지금 금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13년째 실물금 한국은행에서 단 1kg도 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단 1kg도 한국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런던 금고 있잖아요. 런던 금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금고에 있거든요. 런던은행, 런던 중앙은행.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런던 은행에 달라고 하면은 금을 줄까? 그리고 걔네들이 금이 있을까? 딴 데로 빼돌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거든요. 루머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쟁이 뭐 엄청 나서 금을 뺏길 이런 위험이 크지도 않고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도 금고를 짓고 조금 상징성도 있으니까 금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요? 런던에서 저는 가져왔으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져오지 않고 있고 13년 동안 단 1kg도 금을 안 샀다는 게 그게 말입니까?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오면서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2, 3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뛰어버렸는데 그래도 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전혀 관심이 없다. 나중에
나중에 달러의 기축통화의 패권이 점점 줄어들고 달러의 이런 가치, 위상, 미국 국채의 위상이 떨어지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걱정이 돼요. 우리는 미국 국채만 들고 있고 달러만 들고 있는데 금은 진짜 얼마 있지도 않고 모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외환위기가 오면 정말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글도 가져왔는데요.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진짜 금과 은계를 손에 쥐고 이 하나님의 돈의 순수한 에너지와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실물을 모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학문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실체 사서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마치 크리스털 가게에 온 쭉 해서 이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1kg 금괴를 심장에 대고 뛰는 것을 느껴보세요. 근데 이 1kg 금괴가 지금 현 시세로 아마 2점 몇 억 될 겁니다. 3억 됐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3.75g 이렇게 작게 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치가 이렇게 엄청난 황금이다. 진짜 황금의 시대가 오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황금을 사려고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 서서 이제 서로 금을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국에서 은을 뭐 이걸 다발제로 이렇게 옮기는 모습입니다. 은 수요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한 20킬로씩 되나 하나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은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금과 은의 실물 수요가 이렇게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9월 달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금 ETF에서 보유량이 27톤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 ETF, 금 기반으로 한 ETF가 계속 이게 몰리면서 현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요즘 지금 런던 은시장에서, 런던 금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내일 또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요. 투자자들이 은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은의 1년 차입 비용인 은 임대금리가 올해 들어 5번째로 5%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0%거나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올라갔습니다. 이제 5%까지 올라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는 0%에 가까운 역사적 수준을 훌쩍 넘는 수치로 공급 부족을 시사한다. 그래서 또한 뉴욕은 뉴욕 은 선물과 그 다음에 런던의 현물 가격 간의 가격 차이가 온스당 2달러로 벌어졌습니다. 한편 코맥스 창고형 은 재고는 1992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은에 대한 수요는 역사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은에 대한 이런 임대금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현물에 대한 이런 스퀴즈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만큼 현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우리가 왜 있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산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또 이제 많이 붙었다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금과 은의 시대가 오면은요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과 은의 시대가 오고 있고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 100보다 금의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금과 은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경제위기가 온다 막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 자산으로 이게 좋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장기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면요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변동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야 그 위기에 대비가 되거든요. 한국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위기가 안 왔는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거나 아니면 아르헨티나처럼 되거나 터키처럼 되거나 환율이 튀고 그 다음에 IMF가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게 좋겠죠. 왜냐, 위기 대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진짜 시스템적 위기, 그 다음에 전 세계 공황 이런 게 오면은 실제 실물 금과 은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때는 진짜 시스템적 리스크를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실물금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진짜 대공황 같은 경제에 이런 침체가 와버리면요 그때는 진짜 실물금의 가치는 ETF의 금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실물금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금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내일은 뭐 또 금에 대한 이런 새로운 소식이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